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야호입니다. 자, 10월 21일 금요일 장 리뷰를 할게요. 자, 오늘은 짧게 끝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장이 굉장히 재미가 없었거든요. 오늘 이렇게 상승한 종목들만 봐도 자, 보면 일단 10% 이상 급등한 종목, 오른 종목들은 15개밖에 되지 않고요. 그걸 떠나서 이 올랐던 종목들, 오른 종목들을 보면은 성격이 굉장히 다양하죠. 그러니까 테마가 없었어요. 전부 다 개별주 위주로 움직였었고, 그리고 오른 애들도 보통 일반적으로 호가가 굉장히 얇은, 그러니까 뭐 베팅 비중을 좀 실어서 매수할 수 있는 종목들이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일 매매는 굉장히 재미가 없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수 움직임도 굉장히 이렇게 들쭉날쭉하죠. 보통 지수가 한 번에 쭉 빠져주면은 차라리 좋거든요. 이럴 때는 뭐 지수가 빠질 때 오르는 종목들이 굉장히 힘을 받기가 좋으니까. 근데 이런 거는, 이런 케이스는 조금 재미있는 그런 움직임은 아닌 거죠. 무엇보다 자, 오늘 순매수를 봐보면 굉장히 적어요. 이 매수세가 굉장히 적고 그냥 거래 자체가 별로 없었어요. 오늘 매매 그 거래 자체가. 뭐 코스피도 마찬가지고 코스닥도 마찬가지고, 원래는 이게 순매수가 보통 1000단위 나오고요. 그리고 뭐 어떤 세력, 어떤 뭐 주체가 1000단위 팔고 이렇게 막 밸런스가 맞게 움직이는데, 지금은 굉장히 순매수 자체가 굉장히 작죠. 이런 거는 매매를 하는 주체가 별로 없었다, 그런 걸 의미를 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 자체가 워낙에 재미가 없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 공부한 거는 이렇게 두 가지 섹터를 봤고요. 재건과 이제 침체, 경기 침체에 워낙 이슈가 많아서 뉴스가 많았기 때문에 뭐 페플라스틱 이런 게 있었고, 이런 거는 제가 관심 섹터에 넣지 않는 이유가 일단 호가가 되게 얇기 때문에 저는 이제 호가가 두꺼운 걸 좀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야 많이 살 수 있으니까요. 보면 뉴스도 막 딱히 뭐 볼 게 없었어요. 뭐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올랐다가 다시 빠져주면서 금리가 많이 올랐고요. 그러다 보니까 별로 매매할 게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매매한 것을 보자면, 매매를 거의 했는데요. 하긴 했는데 매매가 굉장히 별로 안 했어요. 그러니까 어제 재건주 산 것들 이렇게 세 계좌에서 오늘 거의 시초가 부근에 팔면서 한 1300 정도 수익이 났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렇게 좀 짜잘짜잘하게 매매를 했지만 수익을 많이 까먹었어요. 여기서 이거 특히 이거 푸른 저축은행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는, 그러니까 요즘에 트렌드가 뭐냐면, 원래는 기존에서 지수가 하락하는 분위기가 나왔을 때는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가 커지면서 금리 인상주 같은 게 갔다면, 지금은 이제 막 이런 뉴스가 어떤 파산, 뭐 부실 채권 이런 뉴스가 많이 나오면서 움직이는 것도 이 SCI 신평주만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시초 부근에서 굉장히 갭도 뜨면서 이게 좀 올라가고, 근데 그마저도 이런 움직임도 그렇게 별로 좋은 움직임은 아니라서 이런 거는 별로 먹기가 쉽진 않았어요. 먹어도 별로 못 먹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워낙에 변동폭이 컸기 때문에. 그 외에는 정말로 테마가 잡힌 것도 없었고 딱히 재미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뭐 재건주는 전부 다 갭이 떠버렸고, 그러다 보니 오늘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가 매매를 하다 보면은 매매가 꼬일 때가 있어요.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거의 필연적으로 꼭 있는 그런 순간인데요. 이 매매가 한번 꼬인다, 그러니까 엇박자를 타게 된다면 그때는 반드시 그날은 복귀를 하셔야 돼요. 복귀나 뭐 반성일지나 이런 거 꼭 쓰면서 이거를 이게 왜 써야 되냐면, 이 엇박자나 매매가 한번 꼬여버리면은 다음 날도 그 관성이 이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게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근데 그렇게 이어지는 게 계속 하루 이틀 반복되다 보면 그게 어떻게 되냐면 습관이 되거든요. 그 매매 방식이. 매매가 한 번 안 돼. 그러니까 뭔가 안 될 때마다 그런 습관이 나와버리는 그런 악순환에 빠져버릴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러다 보면은 계좌가 굉장히 빨리 녹아버립니다. 한 달에 제 경험상 한 달에 3번만
이게 엇박자만 타더라도 이게 손실이 저 같은 경우에는 1000단위가 넘어가더라고요. 뭐 심하면은 뭐 2000도 넘어갈 수도 있고. 이렇게 엇박자만 꼬이지만 않아도 그러니까 계좌가 굉장히 좀 잘 지켜지고 우상향하기가 굉장히 편해집니다. 손실만 안 봐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매매가 잘 안 될 때는 혹시 보이지 않을 때는 손실만 안 봐도 된다라는 마인드로 매매를 하시게 되면은 정말 잘 지켜질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에는 꺾이지 않는 그런 계좌가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뭐 말하고 싶었던 것은 중요한 포인트는 방금 말한 것이고요. 우리가 항상 매매가 안 될 때는 반드시 그러니까 매매 잘 될 때를 복귀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매매가 잘 된 것을 복귀하면서 정말 잘했다 뭐 스스로 칭찬하는 용도로는 뭐 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너무 시간 낭비라고 보고요. 어차피 우리가 매매가 실패하는 거나 계좌가 망할 때는 매매를 되게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게 되거든요. 그렇게 반복되다 보면 이제 누적돼 가지고 계좌가 이제 깡통을 차고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항상 매매가 잘 안 될 때를 복귀를 하세요. 저는 매일매일 복귀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매일 할 필요는 없고 매일 하게 되면은 굉장히 관점이 쉽게 바뀔 수가 있어서 원칙 같은 게 매일 하진 말고 매매가 정말 안 될 때, 정말 답답한 매매를 했을 때는 그런 날만 복귀를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래야 그런 어떤 잘못된 습관이 자리 잡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오늘 이렇게 장 리뷰는 짧게 하고요. 오늘은 워낙에 장이 재미없었지만 다음 주는 좀 뭔가 재미있는 테마가 생기면서 좀 재미를 봤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 하루도 모두 고생 많으셨어요.